결단력. 결단력 없이는 절대 현재의 안락함을 떠날 수 없다. 성공은 행동과 연결되어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움직인다. 그들은 실패하기도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리더가 경계해야 할 첫 번째 목록은 안락함이다.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즉시 행하라. 캐먼즈 윌슨은 평생 뛰어난 결단력을 가지고 살아왔다. 7살 때 잡지와 신문 팝콘을 팔면서 일을 시작한 이후 쉬어본 적이 없었다. 1930년 어엿한 17살의 청년이 되자 그는 봉급을 받는 직장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면 중개인이 되어 주급 12달러를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당 35달러를 받는 회계 일자리가 나자 그 일에 지원하여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그가 받은 첫 주급은 여전히 전 직장과 같은 12달러였다. 그는 인상을 요구하였고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는 듯 했다. 그러나 다음에 받은 그의 주급은 고작 3달러 오른 15달러일 뿐이었다. 왜 같은 일을 하는 다른 동료들처럼 35달러를 받지 못하느냐의 그의 질문에 회사는 17살짜리 어린아이한테 그렇게 줄 수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월스는 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샐러리맨 생활이었으며 그 후로 75년간 한 번도 취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월스는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며 돈을 모았다. 핀볼 머신 및 음료수 유통업도 했으며 자판기도 판매하였다. 그렇게 그는 어머니에게 집을 선물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돈을 모았다. 그리고 집을 짓는 과정에서 그는 주택 건축 사업의 잠재성을 깨닫게 된다. 그는 곧바로 멤피스에서 주택 사업을 시작했다. 전후 수요 증가로 촉발된 주택 경기 호황은 그에게 엄청난 이익을 남겨주었다. 월슨의 남다른 결단력은 그에게 많은 재산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아직 세상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 적어도 1951년까지는 그랬다. 바로 그해 월슨은 가족을 데리고 휴가차 워싱턴 DC로 여행을 떠났다. 그는 이 여행을 통해 미국의 숙박시설이 형편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당시 모텔업은 1920년대 이후 미국 전역에 급속도로 퍼지며 발전하고 있었지만 일관성이 없었다.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훌륭한 곳이 있는가 하면 숙박비를 시간당으로 계산하는 곳도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여행자들이 어느 곳을 찾아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혼난 윌슨은 이렇게 회상하였다. 당시에는 묵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구분조차 할 수 없었죠. 어떤 곳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했어요. 게다가 애들한테도 숙박비를 받았습니다. 정말 내 속에 있는 스코틀랜드인의 피가 부글부글 끓게 만들었죠. 자녀가 5이나 되었던 월슨으로서는 화가 날 만한 일이었다. 모텔들은 기본 4달러에 아이 한 명당 2달러를 추가로 계산해 숙박비를 받았다. 원래 값보다 3배 이상 치른 것이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한마디 불평으로 끝났을 것이다. 하지만 윌슨은 달랐다. 언제나 우물쭈물하지 않고 앞서 나가는 사람이었던 그는 무언가를 해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여보, 집으로 가서 가족 호텔 체인을 만듭시다. 누구나 믿고 찾을 수 있는 호텔을 말이오. 아내는 그의 말에 그저 웃기만 했다고 한다. 멤피스로 돌아온 월슨은 설계가를 고용해 자신의 첫 호텔을 디자인했다. 그는 깨끗하고 심플하며 언제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호텔을 원했다. 또한 자신과 가족들이 누리지 못했던 것, 텔레비전이나 풀장 등을 모두 갖추길 바랬다. 이듬해 그는 멤피스 외곽에 첫 호텔을 오픈하고는 호텔의 이름을 16m 높이의 대형 광고판 위에 빛나게 하였다. 이름은 홀리데이 인이었다. 400개의 호텔 체인을 형성하기까지는 그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1959년 그는 100번째 호텔을 갖게 된다. 이후 직영이 아닌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자 홀리데이 인의 이름을 단 호텔은 급격한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1964년까지 500개의 홀리데이인이 생겼으며 1968년에는 1900번째, 그리고 1972년에는 세계 도처에서 3일에 하나꼴로 홀리데이인을 오픈하였다. 이러한 체인망의 선장은 1979년 그가 심장마비로 회사 경영권에서 물러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어렸을 때 나는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허기를 때우기 위해선 항상 무슨 일이든 해야만 했습니다. 심장마비로 은퇴한 뒤 나는 집으로 가서 장미 향기를 맡으며 생활했죠. 한 달 정도는 참을만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그에겐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다. 결단력 만들기. 존 맥스웰 리더십 불변의 법칙에서 나는 추종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리더가 가져야 할 결단력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리더는 반드시 결단력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며 준비해야 한다. 결단력 있는 리더에게 어떤 특성이 있는가? 나는 기본적으로 4가지 성향을 보고 있다. 첫 번째,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 유머 넘치는 피아니스트 오스카 레번트는 이런 말을 했다. 일단 마음을 먹고 나면 모든 것을 망설이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같이 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유부단하면서 효율적인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나폴레온 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성취의 출발점은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유능한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것은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인식하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다. 두 번째, 행할 수 있도록 자신을 압박한다. 이런 말이 있다. 뜻을 품으면 할 수 있다. 결단력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동기를 부여해 주기만 기다리지 않는다. 자신을 안락한 곳에서 밀어내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늘 그러한 자세로 살아간다.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러한 삶 때문이었다. 해내야 한다고 믿는 일을 실천에 옮기는 것, 이것 외에 나에게 있어 뛰어나거나 대단하다고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마음을 먹고 나면 실행에 옮겼다. 세 번째,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한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깨닫고 또 그것을 행하도록 자신을 독려한다 하더라도 아직 넘어야 할 장애물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바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자세다. 적극적이고 활달한 사람들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쓴다. 훌륭한 리더들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결단력이 부족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존 F 케네디는 이 점을 잘 역설하였다. 무언가를 실행하려 할 때는 위험과 비용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장기적으로 안락한 정체에 빠지는 위험과 비용보다는 훨씬 적은 것입니다. 네 번째, 더 많은 실수를 한다. 일을 벌인다는 것은 결단력 있는 사람들의 장점이다. 반면 단점도 있다. 일을 벌이는 만큼 많은 실수를 한다는 것이다. IBM의 창업자 토머스 왓슨은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성공에 이르는 길은 실패를 2배 더 많이 하는 데 있다. 결단력 있는 리더들은 그들이 남들보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괴로워하지 않는다. 잠재력이 크면 클수록 실패의 빈도도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미국 상원의원 로버트 케네디는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실패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언제나 큰 성취를 이뤄왔습니다. 리더로서 큰일을 성취하고 싶다면 과감한 결단력으로 자신을 출발선 상에 세워놓아야 한다. 자가진단. 당신은 결단력 있는 사람인가?
끊임없이 기회를 찾고 있는가? 아니면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만 있는가? 자신이 지닌 최고의 재능을 바탕으로 기꺼이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항상 모든 것을 분석하기만 하는가? 클라이슬러 회장이었던 리 아이아코가는 이런 말을 하였다. 아무리 옳은 분석이라도 너무 늦게 이뤄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가장 최근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는 일을 시도하는 것은 언제였는가? 안락한 곳에 머물며 자신을 밀어붙이지 않았다면 멈춰버린 차를 밀어 시동을 걸듯 자신의 결단력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것이다. 리더의 실천법, 마음가짐을 바꿔라. 자신에게 결단력이 결여되어 있다면 타인이 아닌 자기 내부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파악하라. 무엇 때문에 주저하는지 확인하라. 위험 때문인가? 과거의 실패로 위축되어 있기 때문인가? 혹 기회가 가져다줄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저하는 원인을 찾아 그것을 날려보내라. 내부 통제가 불가능하다면 절대 외부로도 나갈 수가 없다. 기회를 기다리지 말라. 기회는 결코 문 앞까지 와서 노크하지 않는다. 밖으로 나가 찾아야만 하는 것이다. 가지고 있는 자산, 재능, 자원을 가지고 자신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일을 하라.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기회를 찾아보라. 당신을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인가? 당신이 가진 전문 지식을 원하는 사람은 없는가? 당신만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애타게 찾고 있을, 하지만 아직 그것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기회는 어느 곳에나 있다. 다음 단계를 실행하라. 기회를 엿보는 것과 그 기회를 실천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누군가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샤워 중에 굉장한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아주 소수만이 욕실을 나와 몸을 말리며 생각한 것을 행한다. 자신이 본 기회 중 최고의 기회를 골라 갈 수 있는 한 끝까지 가라. 그리고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기 전까지 멈추지 말라. 1947년 6월 레스턴 운더맨은 자신이 다니던 광고회사로부터 갑작스런 해고를 당했다. 회사가 제멋대로 내린 결정이었다. 하지만 이 젊은이는 대행사의 사장이었던 맥스 세가임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운더맨은 바로 전날처럼 사무실로 돌아와 일을 하였다. 물론 보수는 없었다. 한 달간이나 그를 무시해하던 세가임은 마침내 그에게 다가왔다. 좋아, 자네가 이겼네. 돈보다 일자리를 더 좋아하는 사람은 자네가 처음일세. 운더맨은 훗날 금색이 가장 성공한 광고인 중 한 사람이 되었다. 또한 그는 다이렉트 마케팅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다. 내일의 가능성은 오늘의 담대한 한 걸음을 필요로 한다. 경청. 경청이란 귀를 이용하여 사람들의 마음과 소통하는 것이다. 리더의 귀에는 반드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야 한다. 훌륭한 리더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닌 자신이 알아야 할 것을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사람이다. 허리를 구부려 듣는 오프라 윈프리.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미국인을 뽑으라고 한다면 당신은 누구를 고를 것인가? 의뢰 역대 대통령들이 그 명단에 포함될 것이다. 그리고 앨런 그린스펀이 뽑힐 것이며 이미 지구상에서 가장 잘 알려진 얼굴이 되어버린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도 포함될 것이다. 혹자는 빌 게이츠를 꼭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할 것이다. 이제 잠시 책을 덮고 자신이 뽑은 사람들을 생각해보라. 그리고 그 이름 가운데 어쩌면 생각하지 못했을 이 이름을 포함시켜보라. 바로 오프라 윈프리다. 1985년만 하더라도 윈프리는 잘 알려진 사람이 아니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컬러 퍼플에 등장했고
시카고에서는 지역 방송국 아침 토크쇼의 진행자로 1년간 일했다. 훗날 그녀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남들과 말을 잘 주고받는 능력 때문이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의 가치를 개발해왔던 나만의 방법입니다. 원프리는 어려서부터 이러한 능력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고 한다. 2살 때던가?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납니다. 저 애 좀 봐. 이야기를 참 잘하네. 정말 말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아이군. 이라고요. 하지만 원프리는 말하는 것뿐 아니라 남의 말을 듣는 데 있어서도 자신의 역량 이상을 발휘하였다. 실제로 경청하는 능력은 그녀의 삶에 있어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다. 그녀에게는 고질적인 습성이 있는데 바로 배우려 하는 것이다. 남의 말을 듣는 그녀의 능력은 작가들의 지혜를 그대로 흡수하면서 시작되었다. 소설과 전기 등을 닥치는 대로 읽은 그녀는 책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를 배웠으며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었다. 허리를 구부려 경청하는 모습은 그런 그녀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 특히 그녀의 TV쇼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방송에서 이야기할 쟁점들을 찾기 위해 그녀는 계속해서 관찰하고 듣는다. 저명 인사나 작가 또는 전문가들을 쇼에 초청할 때도 진지한 자세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팝스타 마돈나는 그런 그녀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녀는 오랫동안 공인으로 살아왔어요. 하지만 대중과 놀라울 만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녀의 이러한 친화력은 남의 말을 잘 들음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오프라 원프리의 경청하는 재능은 굉장히 놀라운 성공과 엄청난 영향력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가장 많은 출연료를 받고 있는 진행자이며 약 5억 달러에 달하는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미국에서만 매주 3,300만 명의 사람들이 그녀의 쇼를 보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말 자신의 쇼를 그만둘 생각까지 했던 그녀는 대신 프로그램을 대폭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어떻게 변화를 꾀해야 했을까? 자신의 스태프들에게 물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되어서는 안 돼요. 프로그램에 변화를 준다는 건 우리 삶에 변화를 주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프로그램에 재미를 더해줄 겁니다. 기제를 펴고 시작합시다.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을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스태프들이 내놓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 눈에 띄는 한 가지가 있었다. 성공할 수 있을지 많은 의구심이 갔지만 남의 말을 존중하는 지혜가 있던 그녀는 한번 추진해 보기로 했다. 그 아이디어는 북클럽에 관한 것이었다. 이후 북클럽의 성공은 경이로운 것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독서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였다. 심지어 처음으로 독서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 원프리는 크게 만족했다. 남에게 가치를 보여야 하는 것, 그것이 자신이 가진 삶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쇼는 2011년 종영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성공을 달리고 있다. 바로 경청하는 능력 때문이다. 경청하는 자세 만들기. 존 맥스웰 리더십 불변의 법칙에서 나는 리더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려면 상대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만 한다. 듣는 것은 그것을 아는 길이다.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태도는 형편없는 리더들이 갖는 공통점이다. 미국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60%가 잘못된 소통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는 소통에서 불거지는 거의 모든 문제가 잘 듣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수많은 목소리가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애치고 있다. 경청의 목적이 사람들과 접촉하고 배우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 귀를 열어놓고 있어야 한다. 첫 번째,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훌륭한 리더는 업무적으로 교류할 때보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교류할 때 더 노력한다. 시간을 들여 모두가 개인적으로 대우받는다는 느낌을 준다. 체스터필드의 남작 필립 스탠호프는 이렇게 믿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보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란다. 사실에 대해서만 들으려는 경향이 있다면 초점을 바꾸고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도록 하라. 두 번째, 고객들. 체로키 인디언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 조용히 속삭이는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어라. 그러면 당신은 이제 시끄러운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다. 자신의 아이디어에만 사로잡혀서 고객의 관심이나 염려, 불평이나 제안을 전혀 듣지 못하는 리더들이 있다. 그저 놀라울 뿐이다. 생각의 속도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인 빌 게이츠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불쾌해하는 고객들이야말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다. 그들은 곧 당신에게 최고의 기회다. 훌륭한 리더는 언제나 자신이 섬기는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세 번째, 경쟁자들. 샘 마크위츠가 한 말이다. 여러분이 내 말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그건 내 말을 조금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의 말은 농담이다. 하지만 슬픈 사실은 리더들이 다른 조직을 경쟁자로 여기면서 상대로부터 배울 것은 잊은 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거나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데만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에리킹의 말이다. 나는 매일 아침마다 내가 뭔가를 배우려 한다면 반드시 들으면서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나 자신을 상기시킨다. 리더라면 남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듣고 배워야 할 것이다. 네 번째, 스승들. 스승 없이 혼자 경험을 쌓거나 스스로 성장한 리더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나 또한 나보다 많은 경험을 가진 리더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멜빈 맥스웰, 엘머 타운스, 잭 헤이포드, 프레드 스미스, 그리고 오스왈드 샌더스. 아직 스승이 없다면 당장 밖으로 나가 찾아라. 개인적으로 도움을 줄 사람을 찾을 수 없다면 독서를 통해 구하라. 나도 그렇게 시작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냐는 것이다. 자가진단. 당신은 진정 남의 얘기를 잘 듣고 있는가? 처음 리더십 주제로 일을 했을 당시에 난 타인의 말을 잘 듣는 리더가 아니었다. 내 일을 처리하거나 일을 벌이기에 바빴다. 하지만 속도를 늦추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둔 후로는 더 많은 일을 성취하게 되었다. 사람들에게 진정 어린 관심을 두고 진지한 자세로 그들이 하려는 말을 들은 적은 언제였는가? 사실을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말뿐만 아니라 느낌과 의미, 그리고 그 속에 내포된 것까지 들어라. 리더의 실천법. 일정을 바꿔라. 당신의 일정 중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고객, 경쟁자, 그리고 스승의 말을 듣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그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월간 또는 주간별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시간을 적어 놓아라. 그들을 먼저 파악하라. 타인의 말을 잘 듣기 위한 열쇠는 사람들과의 공통점을 찾는 데 있다. 피고용인이나 고객을 만날 땐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질문할 것을 몇 가지 준비하도록 하라. 그들과 접촉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며 자신과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말이 담고 있는 속뜻을 들어라. 사람들과 교류를 하게 되면 대화의 실제적인 내용에 관심을 가지려 한다.
그러나 감정적인 내용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때로는 행간의 뜻을 파악함으로써 실제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알게 된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행동한 사람이었다. 또한 타인의 말을 잘 들어주기로도 유명했다. 그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점을 10분 발휘했다. 무도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루즈벨트는 사람들의 말에 대해 의례 인사치레로 경직된 채 되받는 것이 지겨워졌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미소 지으며 인사하기 시작했다. 오늘 아침 할머니를 살해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만나는 것에 흥분한 나머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듣지 못했다. 다만 한 외교관만이 그의 말을 듣고는 몸을 기울여 이렇게 속삭였다고 한다. 저는 분명 그 할머니가 그런 일을 자초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잃은 것을 찾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경청하는 것이다. 열정. 삶에 열정을 품고 그것을 사랑하라. 리더가 열정을 갖고 손을 뻗으면 언제나 그 열정에 대한 대답을 얻게 된다. 누구나 잠깐은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일에 온 힘을 쏟게 되는 순간 그 안에 있는 특별한 무엇이 당신의 피를 타고 흐를 것이다. 그러고 나면 누구도 당신을 막을 수 없게 된다. 그의 피에는 피자 소스가 흐르고 있다. 존 맥스웰 리더십 불변의 법칙에서 나는 파파존스의 피자 이야기를 한 바 있다. 1984년 존 슈네터가 설립한 그 회사가 어떻게 창업 7년 만에 46개의 점포를 만들었고 그 이후 7년 동안 46개에서 1600개로 성장했는지 이야기했다. 두 번째, 7년간 파파존스가 이뤄낸 놀라운 성공의 폭발적인 성장의 법칙, 즉 성장에 더하기를 하려면 따르는 자들을 이끌고 성장에 곱하기를 하려면 리더들을 이끌라는 원리에 의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첫 번째 7년 동안 보여준 성공의 열쇠는 무엇인가? 그 답은 열정이다. 존 슈네터는 단순히 파파존스 피자를 만들고 먹는 것을 넘어 그것과 함께 호흡하고 잠자고 곁에 두었다. 그의 머릿속은 언제나 피자 생각뿐이었다. 리먼 브라더스의 분석 연구가인 마이클 스페이서는 섹세스에서 그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피자는 슈네터의 인생이며 그는 그것을 매우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슈네터의 철학은 단순하면서도 직설적이다. 그는 이렇게 조언하고 있다. 잘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남보다 더 잘하십시오. 그가 잘하는 것은 전 세계 요식업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었다. 그는 이것을 진심으로 즐기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많은 일에 둘러싸여 있다. 루이즈빌 시내에 있는 아내의 프랜차이즈점에 들린 그는 예상 밖으로 주민이 세도하는 것을 보았다. 그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했을까? 즉시 주방에 뛰어들어 1시간 반 동안 피자 만드는 일을 도왔다고 한다. 피자 만드는 일은 그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이다. 그는 매주 4-5번 점포에 나간다. 대개의 경우 사전 연락 없이 나가서 모든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22살 때 피자 사업에 대한 나의 꿈을 늘어놓자 사람들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인들이든 은행이든 심지어 몇몇 친구들까지도 내가 매달 5-6개의 점포를 새로 개점할 거라고 말하면 다들 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한 달에 30개의 점포를 개점하고 있다. 매일 새 점포가 생기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도 그는 계속 늘려나가고자 한다. 멕시코에도 프랜차이즈 점을 오픈했다. 그는 베네수엘라, 푸에르토리코를 포함한 다른 나라의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피자 회사가 되기 전까지 그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피자를 사랑하고 피자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 때문이다. 열정 만들기. 사람들의 성공 요인을 찾기 위해 전문가들은 많은 시간을 들여 연구한다. 종종 그들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자격증이나 지식,
학력 등 다른 요소들을 눈여겨본다. 하지만 PCA의 데이비드 사노프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유능한 리더들의 삶을 살피다 보면 전형적인 리더의 틀에 박혀있지 않은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한 예로 포춘 성정 500대 기업의 최고 경영자 중 50% 이상은 대학에서 평점 C나 C-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의 약 75%는 학창 시절 중간 이하의 성적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또한 백만장자 기업가의 50% 이상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평범하게 보이는 이들로 하여금 엄청난 일을 성취하게 한 원동력은 무엇일까? 답은 바로 열정이다. 리더의 삶에서 열정의 자리를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열정에 관한 다음 4가지 진리에 집중하라. 첫 번째, 열정은 성취를 위해 내딛는 첫걸음이다. 소망은 인생을 결정한다. 위대한 리더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의 열정에 압도될 것이다. 인권운동가 간디, 자유를 위해 싸운 처제, 평등 사회를 외치다 목숨을 바친 마틴 루터킹, 그리고 IT 세상을 창조한 빌 게이츠 등 평범함을 뛰어넘은 삶을 사는 리더들에겐 목표에 대한 큰 열망이 있다. 그것은 어느 분야에서나 적용되는 말이다. 작은 불이 작은 온기를 발하는 것처럼 약한 소망은 약한 결과를 내놓기 마련이다. 불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큰 소망을 갖게 되며 더 큰 가능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두 번째, 열정은 의지력을 키운다. 삶에 어떤 열정도 없는 젊은이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위대한 소크라테스여, 지혜를 구하러 당신에게 왔나이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를 데리고 바닷가로 내려가더니 약 30초 동안 그를 물속에 쳐박았다. 그러고는 다시 물 밖으로 꺼내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다. 지혜를 원합니다. 대답을 들은 소크라테스는 다시 그를 물속에 넣은 뒤 아까보다 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꺼내주었다. 이렇게 수차례를 반복한 뒤 다시 물었다. 무엇을 원하느냐? 젊은이는 홀딱 젖은 채 숨을 헐떡거리며 말했다. 공기요, 숨을 쉬고 싶습니다. 지금 공기를 원하는 만큼 갈구한다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네. 열정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열정은 의지의 연료다. 무언가를 미칠 듯이 원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의지를 얻게 될 것이다. 유일한 길은 열정을 갖는 것이다. 세 번째, 열정은 자신을 변화시킨다. 자신의 열정을 따른다면 더욱 헌신적이고 생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능력을 키워준다. 결국 열정은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도록 해줄 것이다. 네 번째, 열정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인간이란 자기 자신의 영혼을 태울 때 불가능한 것들이 사라지도록 만들어진 존재다.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은 삶의 모든 것을 끌어올린다. 이것이 바로 열정적인 리더들이 유능한 이유다. 기술이 없더라도 커다란 열정을 가진 리더는 좋은 기술에 비해 열정이 모자란 리더를 언제나 능가하기 마련이다. 자가진단. 열정이 갖는 힘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그에 대해 뭔가 의심스럽다는 태도를 갖고 있는 듯하다. 사회학자인 토니 캄볼로는 이렇게 말했다. 물질주의적이며 저급한 미국의 풍토가 만들어낸 독특한 환경 속에 우리들은 묶여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다. 노래를 부르지도 춤을 추지도 않으며 심지어는 어떤 일에 열광하다가 불가피하게 죄를 짓게 된 사람조차 보이지 않는다. 당신의 모습에는 열정이 있는가?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하루를 열심히 살고 싶어 하는가? 일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이 가장 좋은가? 아니면 주말만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틀에 박힌 삶을 살고 있는가?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 때문에 너무 흥분한 나머지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은 언제였는가? 삶의 질과 열정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리더로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열정을 품고 있지 않은 일이 열정을 품고 있지 않은 일은 결코 성공적으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이 진리다. 자신 안에 불이 타고 있지 않은 한 자신의 조직에 불을 붙일 수는 없는 일이다. 리더의 실천법. 자신의 열정 지수를 확인하라. 자신의 일과 삶에 대해 얼마나 열정적인가? 그 열정이 보이는가? 몇몇 동료와 배우자에게 자신의 열정 정도를 물어 정직하게 평가해보라. 열정이 삶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기 전까지는 결코 열정적일 수 없다. 조심을 회복하라. 많은 사람들은 삶과 환경으로 인해 궤도에서 이탈하게 된다. 사회에서 나와 처음 일을 시작하던 때를 생각해보라. 아니, 더 나아가 아주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라. 내가 정말로 열중했던 것은 무엇이었나? 그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한 곳에 집중할 수 있었을까? 과거의 열정을 되찾도록 하라. 그리고 과거의 그 멋진 빛으로 자신의 인생과 일을 조명하라. 열정을 소유한 사람들과 만나라. 새들도 끼리끼리 모인다. 불을 꺼뜨렸다면 불을 지피고 있는 사람들 곁으로 가라. 열정은 전염된다. 열정으로 당신을 전염시킬 수 있는 사람과 만날 약속을 정하라. 1916년 빌리 미첼 장군은 항공 부대에 배속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공군이란 개념이 없었다. 그곳에서 그는 비행하는 법을 배웠고 그것은 삶의 열정으로 바뀌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만 하더라도 전투기의 역할은 미미한 것이었지만 그는 항공 분야의 군사적 잠재력을 내다보았다. 전쟁이 끝나자 그는 공군 창설을 주장하는 운동을 펼쳤다. 그는 끊임없이 전투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설명하였지만 사람들은 그의 의견에 강한 거부 반응을 보였다. 설상가상으로 1925년 군사법정에 서게 된 그는 끝내 1년 뒤에는 군복을 벗고 말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혐의를 벗을 수 있었고 사후에 명예의 훈장을 받게 되었다. 그는 기꺼이 자신이 옳다고 알고 있는 것을 행하기 위해 모든 대가를 치른 사람이었다. 감사합니다.